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의 약한 합의를 강요하려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F-15E 전투기 추락 배후에 중국 미사일이 의심된다는 점이 위기 속에서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평화를 협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의 도움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일까요? 6월 1일 월요일, 백악관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농축 우라늄과 군사적 위협 종식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란 정권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초안을 서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동과 숨 쉴 틈 그리고 선전을 원했다면 이제는 진지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협상을 단지 위장으로 이용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중국은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이란이 왜 완화를 서두를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판을 바꿨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특사들이 이란과의 합의안을 테이블에 올리면서 협상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엑시오스는 그가 농축 우라늄 비축량, 향후 농축 한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란의 조급함을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은 숨 쉴 수 있는 열린 문을 원했지만 트럼프는 어떤 열쇠도 넘기기 전에 그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제재로 압박받으며 인프라가 타격을 입고 내부 긴장과 사회적 봉기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정권은 핵 항복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시간을 벌며 돈이 돌기를 바랐습니다. 정권은 중동을 경계태세에 놓이게 한 수단을 포기하지 않고 복귀하려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차이를 인지했습니다. 이는 핵폭탄 저지 협상과는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은 상대방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휴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초안을 평화상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정성의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더 강경한 언어를 요구함으로써 그는 이란을 나쁜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라늄과 호르무즈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문서를 거부하고 협상이 단지 술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F-15E 전투기를 둘러싼 의혹은 결정의 무게, 그 부담을 더욱 키웠습니다. NBC 뉴스가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4월에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는 중국산 휴대용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베이징이 테헤란이 추적하기 어려운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거리 레이더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보기관의 조사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이미 엄청납니다.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란의 역량 뒤에 중국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테헤란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정권은 힘을 내세웠지만 이번 의혹은 의존함을 드러냅니다. 만약 미사일이 중국산이라면 이란은 미국 항공기를 단독으로 격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쟁 속에서 외국산 장비를 사용한 셈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더 강경하게 나갈 명분을 줍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이 더 이상 이란의 약속만을 둘러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베이징이 갈등을 부추기고 미국을 상대로 장비를 시험하며 중국 군인을 전장에 투입하지 않고도 미국의 반응을 관찰할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워싱턴이 중동에 더 많은 관심, 탄약, 방공 시스템 그리고 군함을 투입해야 할수록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전선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쟁의 냉정한 논리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를 돕고 기술을 판매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찰하며 미국 무기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약한 합의에 서명하는 것은 공격에 보상을 주는 셈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이란의 조급함을 설명해 줍니다. 이 정권은 전쟁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국민들이 그 부담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선전이 시장을 채우지도 화폐 가치를 지키지도 파괴된 기반을 재건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를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통이 트여야 하는 건 이란이며 내부적으로 승리를 내세워야 하는 건 이 정권입니다.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 쪽은 테헤란입니다. 최근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과 정권의 미사일 대응 역시
협상이 아직도 무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화와 동시에 우위를 지키는 그의 전략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은 무조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협상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필요시 군사 목표를 타격하고 서명 전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함을 나타냅니다. 드론 관련 부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란은 샤헤드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저비용 전쟁에 투자해 값비싼 방어 체계가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저렴한 요격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란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유형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방어를 조정하고 요격당 비용을 줄이며 테헤란이 값싼 드론 군집을 대응할 수 없는 전략 무기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문제는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자체적인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이 F-15E 공격의 배후로 드러난다면 테헤란은 자주적인 강대국이라는 환상을 잃고 중국 무기의 전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바마의 핵합의 이력이 여전히 배경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 없이 이루어진 양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외교 정책의 일부를 구축했습니다.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합의들은 위험한 논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빴습니다. 정권의 핵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만 제한하고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풀어주며 테헤란이 경제적 완화를 받은 후 더 나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15년 핵합의는 이란의 핵 지식을 없애지 않았고 모든 농축시설을 파괴하지도 않았으며 탄도미사일 문제도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만료 조항을 남겨두어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제한들이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17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혁명 이전에 무기 판매와 관련된 오랜 분쟁에 연결되어 있었고 적대적인 정권에 대한 양보의 정치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 따르면 실수는 단순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란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돈과 국제적 정당성을 제공했지만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권은 무장 동맹국들에게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전략적 항로를 위협하고 핵 야망을 협박의 도구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18년에 이런 방식과 결별했습니다. 그는 그 합의를 서방이 돈을 주고 산 일시적인 휴식으로 받지 해결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숨을 돌리고 외부와 협상하며 위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이제 어떤 합의든 이전과는 달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강경하고 더 검증 가능하며 미국에 더 유리해야 합니다. 마파는 조항 재검토를 머뭇거림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은 다르게 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사일에 대한 의혹은 협상에서 어떤 순진함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조항들, qualquer inocência da negociação. 이제 협정은 국가가 아니라 위기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